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질 것 10년 내 50만 달러 간다라는 이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전망.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의 숨은 비밀 계획,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 라고 이 블랙록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래리 핑크 회장은 비트코인이 향후 5에서 10년 내 5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만 달러를 하나로 지금 변경해보면 약 7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비트코인은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금융자산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여기서 지금 한 5배가 더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래리 핑크 CEO는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라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암호화폐 미국 시장에서 현재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있는데 총 자산 규모는 약 1185억 9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들 ETF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1207억 6천만 달러이며 이들 거래량은 26만 6천 달러에 이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블랙록의 지금 iShares 비트코인 신탁, 이 IBAT 같은 경우는 지금 626억 5천만 달러의 시장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달 초 며칠 동안만 해도 21,303.28BTC가 IBIT로 유입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ETF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25억 달러 매입,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는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예전 기사예요. 5월 8일 기사인데 블랙록이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비트코인을 약 25억 달러 규모로 지금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 연례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언젠가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를 차지하며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이런 이제 큰 전통 회사, 금융회사에서 이런 기축 통화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며 이 점을 누렸는데 이러한 지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89년에 타임스퀘어 부채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국가 부채는 GDP 증가 속도의 3배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국가 부채는 왜 늘어나느냐? 결국에는 달러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달러 발행이 되게 웃겨요.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져야지만 달러가 발행하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 구조 자체가 중앙은행 구조가 되게 이상한 구조이고 올해 미국의 이자 비용은 9,520억 달러를 초과하며 국방 예산을 웃돌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 필수 지출과 부채 서비스 비용이 전체 연방 수입을 차지하며 영구적인 적자가 예상된다. 만약 미국의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 커진다면 기축통화 지위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갈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기축통화 지위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뭐 이게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장 유력하고 이렇게 지금 블랙록 회장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 부채를 지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이 ETF 유입이 오히려 금 ETF보다 넘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자, IBIT 이게 지금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왔느냐,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이제 차트로 표현을 한 건데 딱 보시면 누적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지금 62만 5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꽤 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기사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ETF 최근에도 계속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5월자를 기준으로 최신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블랙록 ETF의 지금 전체적인 비중을 이제 볼 건데 비중이 지금 거의 압도적이에요. 50% 이상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검은색이 블랙록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더리티가 나오고 이제 비트와이즈, 그 다음에 뭐 아크, 뭐 이런 순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압도적인 1위다. 비트코인 ETF에서는. 네, 블랙록 SEC와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 위한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와 고위급 회동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 회의에서 중요한 건 스테이킹, 토큰화, 디지털 자산 ETF 규칙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규제 사안들이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이킹과 토큰화, 디지털 자산 ETF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규칙을 왜 만들까요? 결국엔 이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게 명확한 계획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킹 산업과 토큰화 사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 ETF 산업이 주요적으로 떠오르겠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요적인 앞으로의 전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암호화폐 지금 시장에서 블랙록은 이제 최근에도 이 5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 주식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진심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도 블랙록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 블랙록의 ETF 같은 경우가 다른 ETF, 그러니까 주식 ETF도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소유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 8년 안에 30배 성장 전망. 자산의 토큰화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물 연계 자산이다라고 해서 이 RWA 시장이라고 불리우는데 8년 안에 30배 이상 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기술이 금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JP모건, 블랙록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산 토큰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25년 6천억 달러에서 2033년 18조 9천억 달러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53%를 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재편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토큰화 자산이란 이 실물 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채권, 미술품, 이게 굉장히 고정적인 자산이라 유동성이 되게 빈약해요. 이거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는 자산들이잖아요. 채권은 그나마 좀 나오는데 미술품이나 부동산은 정말 완전한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팔기 위해서는 굉장한 공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 과정은 중개인을 제거하고 거래를 빠르게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액 투자자도 고가의 실물 자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걸 이제 쪼갠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뭐 10억 원짜리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1000만 원, 100만 원, 만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큰을 통해서 일정한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게 토큰화 자산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JP모건, 블랙록, 이 소시에테 제너럴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산 토큰화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키네시스로 인해서 하루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거래를 이미 처리 중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과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관련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블랙록 디지털 원장 기술 활용 주식 출시 계획 발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토큰화에 주식도 이제 들어갑니다. 주식도 토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개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의도이고요. 그리고 블랙록은 이제 4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예비 투자 안내서까지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DLT 주식은 BLF 재무신탁 펀드에 연동이 되는데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로 미국 재무부 채권, 재무 발행 및 보증금융 상품, 현금 등의 자산을 주로 투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주식 형태들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져요. 주식의 거래도 이제 토큰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펀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하지 않으나 주식을 매매하는 금융중개회사는 고객의 주식 소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블록록의 움직임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 개발에 계속 나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블랙록은 이제 토큰화된 미국 재무부 채권 상품인 이 비드를 통해서 이미 이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를 했어요. 이 채권 상품을 토큰화해서 이미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는 안 되고 기관 투자자들만은 일부 투자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가 금융상품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들 같은 경우는 현재 25억 5,600만 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30일간 6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성장세가 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총 70명의 투자자를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한테 먼저 지금 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토큰화 시장이 30조 달러의 규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토큰화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사모 시장도 토큰화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가 토큰화에 본격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펀드랑 좀 다르게 굉장히 이제 좀 프라이빗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이 자산 규모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부 자산 규모가 낮으면 여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되는데, 블랙스톤이나 KKR, 뭐 아폴로 같은 이런 회사들도 운영 자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걸 유동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곳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토큰화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 단위로 쪼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이런 사모펀드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포브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관이 착한 의도로 나선 건 절대 아니에요. 출구가 막힌 이 비유동 자산을 소매자본에 팔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쉽게 팔 수 있게 시장을 열기 위한 구조로 토큰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모펀드나 부동산, 대체 신용 같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제 좋긴 한데, 문제는 가치 평가도 어렵고 유동성이 없는 이유가 있는 자산들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어떤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잘 이걸 모르고 투자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위험한 점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결국에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거를 지금 유동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유동화 자산들이 대부분 쓰레기들이었어요.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쓰레기와 정상적인 부분을 섞어 놓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었고, 이것들을 개인들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개인들.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걸 좋은 거랑 섞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평가 등급이 올라가죠. 뭐 B뿔 뭐 이렇게 이제 A 뭐 이렇게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가 버리니까 개인들은 믿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실한 채권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름으로 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언제든 다시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 SEC 토크나 금융시장 본질 바꿀 수도, 결국에는 SEC도 이제 규제에서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토크나이제이션, 자산 온체인화, 전통금융과 디파이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오히려 개최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 헤스터 피어스라는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SEC 위원이 들어가 있고, 블랙록, 피델리티, 나스닥, 로빈후드, 전통금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SEC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제를 확 풀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블랙록 1,500억 달러 채권 펀드 토큰화 이더리움의 빅 찬스라는 기사고, 블랙록에서 결국엔 1,500달러 규모의 채권형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예요. 실물자산 토큰화의 최대 규모 사례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채권형 머니마켓 펀드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이제 토큰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이더리움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더리움만 이제 활용할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솔라나도 있고 다른 대체제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만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그 코인들에게도 분명히 이제 그 생태계도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괴물 같은 승리다. 굉장히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자, 다른 회사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미 주식 토큰화 거래 추진, 솔라나 아비트럼 활용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이죠. 주식 투자로 꽤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미국에서 이용하는 그 플랫폼이고, 이 미국 주식 토큰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로빈후드도 밝혔어요. 로빈후드는 솔라나와 아비트럼을 블록체인 활용해 인용하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과 협력해서 유럽 소매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24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토큰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인 미카 아래에서 운영될 예정이고, 유럽 내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로빈후드도 이제 토큰화 계획에 엄청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적 호조를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토큰화 증권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지배력 확대를 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토큰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 단기적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라인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지지선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99, 뭐 96, 93, 뭐 이 정도까지도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알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탈2라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봤을 때, 기존에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전환돼서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선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전체적으로는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특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아주 도드라지죠. 42%나 상승하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 지금 많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희망차게 살아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들 하나로 정리해서 투자 전략, 뭐 지금 현재 시황, 원체인 지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글들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빨리빨리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짜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네요. 자, 뉴스레터 이제 보시면 다양한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체인 데이터와 투자 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 철학이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글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까지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도 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 투자 마스터 플랜이라는 전자책이고요. 지금 현재 할인 판매 중이니까 할인하실 때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신 시장 트렌드 분석, 단계별 자산 배분 전략, ETF 시대 기관의 흐름 읽는 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의 비밀 전략, 고점 저점 실전 매매법이라는 전자책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밀 전략이 무엇인지,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실전 매매를 하는지 그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할인 판매 중이니까 지금 빨리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리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